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 눌러 담은 오늘의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월요일과 화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잠시 후에 최진욱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볼까요? 지난 금요일 우리 양시장은 하락 출발한 뒤 약세로 마쳤습니다. 그 전날 밤에 미국의 주요 연방은행 총재들이 잇따른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요. 또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해졌습니다. 코스피는 0.6% 정도 빠지면서 종가 기준 6거래일 만에 2,500선 아래에서 마쳤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더 컸습니다. 주르륵 미끄러지면서 1.4% 넘게 빠진 814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면요. 기관은 이날에도 양시장에서 팔자세를 이어갔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4거래일, 코스닥에서는 5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개인은 양시장에서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등락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운수장비, 보험, 통신업 업종이 좋았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우리나라 완성체 업체들이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현대차와 기아를 필두로 최근에 자동차주들이 좀 많이 내렸었죠. 그래도 지난 금요일에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운수장비 업종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또 강원도 양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다는 소식에 자회사를 통해서 동물용 의약품 사업을 하고 있는 체시스도 6% 넘게 오르면서 업종을 끌어올렸습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금리 상승의 수혜주인 보험업종 1%대 강세로 마쳤고요. KT가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인 종근당과 손잡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구축한다고 발표하면서 1.7%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업이 0.45%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네, 코스닥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는데 세종텔레콤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통신서비스 업종 2% 넘게 강세였습니다.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취득 공시가 있었습니다. 뒤를 이어서 운수장비 부품 업종이 0.75% 빨간불 켰는데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우리산업이 테슬라의 모든 모델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13%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제조 업종에서는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피코그램이 이날도 8% 가까이 뛰면서 업종 지수를 0.3% 끌어올렸습니다. 네, 하락률 높았던 업종도 살펴볼까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었던 덴티움이 이날 8% 넘게 내리면서 의료정밀 섹터 2.7% 큰 폭으로 빠졌고요. 또 대장주인 포스코케미컬이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금속 광물 업종 2% 가까이 내렸습니다. SK이노베이션, LG화학 같은 대형주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면서 화학업종 1.2%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에서 하락률 높았던 업종은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면서 IT 부품 섹터 2.6% 내렸고요. 계열사인 KH필룩스 같은 경우에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 매각에 대한 기대감에 급등을 했는데 KH전자는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일반 전기전자 업종 2.5% 약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가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을 연기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13%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음식료 담배 업종 2.4% 빠졌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하고 나서 크게 움직였던 간식 밀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외 특징주는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이도 헬스케어의 RF텍의 주식을 양도하게 됐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외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의 특징주는 진양화학인데요. 진양홀딩스가 유상신주를 취득하면서 최대 주주 등 소유 주식이 늘어났다는 공시에 시간 외에서 9% 넘게 급등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의 특징주는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닉 오토메이션이 지난주 금요일 시간외에서 3% 가까이 내렸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마감이 됐던 미증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썸머 랠리가 이어지는가 싶더니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들 속에 뉴욕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86% 내리면서 그나마 그중에 낙폭이 가장 적었었고요. S&P 500은 1.29%, 나스닥 2% 넘게 약세로 마쳤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리고 밤사이 글로벌 이슈를 알아보는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지금 투자하기가 굉장히 많이 까다로우실 겁니다. 다만 지금 글로벌 악재 이 부분은 불확실성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새로운 악재, 그러니까 새로운 변수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반영이 전부 다 된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저평가 기업, 확실히 매출, 또 이런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투자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3위입니다. 저는 이 나라 하면은 스시, 우동, 나토 이런 음식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7월 근원 CPI가 전년 대비 2.4%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총무성은 지난 7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였지만 4개월째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습니다. 11개월 연속해서 오른 수치이고요. 에너지 관련 품목과 식료품 가격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물가 상승이 굉장히 더딘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요. 갈라파고스 경제라고 해서 국제 경기의 흐름이나 동향과 별개로 움직이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름에 들어서면서 엔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52주 최고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마저 높아졌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일본마저 이제는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힘든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본의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여타 다른 선진 시장에 비해서 이제 엔화 환율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더딘 시장이긴 합니다. 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 해에 걸쳐가지고 디플레이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좀 나타났던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것을 일본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의 CPI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의 전망치가 많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머징 시장에서 있어가지고는 일본과 중국이 주축으로 좀 많이 움직일 수가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머징 시장으로 봤을 때 아시아 시장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중국과 좀 많이 밀접한 경향이 있다시피 현재 일본에 있어가지고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일본 측에 있어가지고
시장이 좀 악재로 받아들이고 좀 꾸준하게 하락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일본에 대한 좀 경계 심리라든지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염두를 해두지는 않고 오히려 좀 중국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사실 뭐 일본과 이웃나라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저희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본보다는 중국의 경제 상황을 좀 주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는 러시아가 3일 동안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을 중단 예정한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독일로 연결되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1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해당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을 8월 31일에서 9월 2일까지 3일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결정은 독일을 포함한 유럽 지역의 가스 공급 부족 우려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는 이미 해당 가스관을 통한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을 최대 공급 용량의 20%까지 줄인 상태입니다. 최근에 유럽의 이슈를 좀 생각을 해보면 다가올 겨울에 대한 에너지 공급 우려가 가장 심각한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대성에너지, GSE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또 관련해서 독일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에너지 가격의 영향으로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무려 37.2%가 올랐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이런 결정, 유럽 시장에서 큰 악재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은 이제 우리 지금 이 가스 공급 우려라든지 에너지 대란 우려 이 부분이 생겨난 시발점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도 다가온 거고 에너지 대란 이 부분도 다가온 건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가 나오는 공급량이 70%가량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현재로서는 내놓을 수 있는 승부수가 가스 공급 중단이죠. 왜냐하면 지금 모든 여타 나라에서 러시아에 대한 비체 이런 갈망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현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에 어느 정도 다시 또 무릎을 꿇고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스 공급 중단입니다. 이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인플레 감축 법안 발의를 했죠. 이제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좀 활성화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 가스 의존도를 조금 낮추고 신재생에 대한 투자를 좀 확대를 한다는 건데 오히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 러시아에 대한 가스 공급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만 오히려 독일 같은 경우도 앞전에도 이미 이 가스 공급 중단을 여러 차례 러시아 측에서 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가스 공급을 중단을 한다고 해서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쪽이 좀 유럽 경제 상황에 좀 크게 악재를 미치지는 않을 거다.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다면 가스 공급 의존도에 대한 그러니까 가스 의존도에 대한 것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러시아가 조금 전시 상황에서 급한 마음에 본인들의 무기인 천연가스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유럽에서는 지금 가스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이전에도 이런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머스크, 내달 5일부터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SW 가격을 소프트웨어 가격을 25% 인상한다는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 가격을 다음 달 5일부터 25% 인상할 계획이라고 본인의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현재는 $12,000, 우리 돈으로 약 1,600만 원에서 $15,000, 그러니까 우리 돈 약 2천만 원까지 오르는 건데요. 이 FSD는 테슬라의 가장 비싼 운전자 지원 옵션으로 자동 차선 변경, 그리고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차를 불러올 수 있는 기능 등이 포함된 프리미엄 패키지로 일시불 구입 또는 월정액 $199, 우리 돈으로 약 26만 5천 원 정도를 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투자자들에게는 당연히 가격 인상이 반갑지 않겠지만 일단 오늘 밤 테슬라의 주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라서 테슬라는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전망에 대한 최진욱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제 테슬라가 지금 가격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만 해도 테슬라가 지금 6번 넘게 가격 인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또 테슬라에서 또다시 가격 인상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내 이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 쪽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어느 정도 생산량이나 이런 출하량 부분에 있어가지고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미국에 지금 조지아에 공장을 착수를 한 상황인데 이 부분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냐에 따라 가지고 이 테슬라에 대한 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현대 같은 경우 아이오닉 6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에 아이오닉 6 같은 경우 지금 사전 판매, 그러니까 사전 예약 같은 경우도 지금 예상치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Y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6번 넘게 가격 인상을 좀 진행을 했거든요. 결국에 인플레이 감축 법안 지금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지금 머스크가 어느 정도 테슬라에 대한 좀 가격 인상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테슬라 주가가 다시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느 정도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가 글로벌 판매 대수가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자율주행에 관련된 완전 자율주행 이쪽으로 지금 착수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좀 소비자분들은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테슬라 쪽으로 좀 많이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현대가 지금 시점에서 미국의 공장을 얼마나 좀 빨리 착수를 하냐 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초점이 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가격 인상 이 부분은 오히려 지금 인플레 감축 법안에 따른 좀 인상이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이 좀 장기적인 가격 인상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또 추후에는 또 단기적으로 가격 인하까지 또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 기아 이 부분이 좀 달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이번 연도 들어서도 벌써 6번이나 가격을 올린 전적이 있는데요. 이 인플레 감축 법안에 따른 수혜를 좀 염두를 해 두고는 이런 가격 인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가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이 조금 더 빠르게 완성이 된다면은 경쟁에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지금은 일단 가격을 인상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가격 인하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였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오셨나요?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주말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주말 동안 있었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일단 환율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거의 이제 1330선까지 그렇죠, 네. 다가갔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최진욱 전문가님 그때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날은 장이 좀 하락장일 것이다 예상을 네. 했는데 그 예상이 정확히 들어맞았었고요. 환율 얘기 잠깐 해볼게요. 지금 너무 높아요.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었는데 다시 나가는 거 아닌가 우려스럽거든요. 일단은 이제 환율이 1,300원대 찍었을 당시에 제가 그때도 이제 환율 전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저는 좀 다시 하방 경직성을 좀 높이면서 내려와 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상방으로 의미에. 그렇죠. 꾸준하게 좀 더 올려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환율 상승이 가파르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경계 침체 시그널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조금 연결은 시켜줄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안일한 대응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가 나오게 되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강세가 나오고 원달러 환율 또한 급하게 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야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높을 수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쉽게 말해서 투자자 입장인데 내가 한 주를 살려고 하는데 돈이 비싸 버리면은 그거에 대한 좀 불안감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 결국에는 환율이 언젠가 좀 떨어질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엔 지금은 굳이 투자를 공격적으로 안 해도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건 뭐냐? 1,300원 밑으로 환율이 안 내려갔을 때 네. 지금 최고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 외국인 수급은 또 어느 정도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1달러 하게 좀 들어오는데 지금 최고점을 계속적으로 갱신을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시장도 조금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시장이 꾸준하게 하락 경직성을 높여가면서 내려와준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들 간의 밸류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외국인 분들이나 기관 입장에서도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도 이미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상방에서 공매도를 했다. 그럼 결국에는 밑에서 또 사줘야 돼요. 네, 쇼커브레인이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에 지금 어느 정도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초점을 좀 맞추고 있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매도 부분에 있어서도 말이 많잖아요. 폐지를 해야 된다, 네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공매도 폐지하는 데는 좀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렇죠. 공매도가 없어버리면은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력 있어 보이는 기업을 사질 못해요. 비싼 가격에 사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공매도가 있어야 지금 시장에 대한 상방 하방에 대한 이런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주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공매도 있는 거에 찬성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좀 볼 줄 알고 기업을 볼 줄 알면은 하락할 때 그때 좀 사야 되니까. 그렇죠. 네. 싸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볼 때는 공매도가 그냥 단지 안 좋다라고만 이거 보는 거죠. 뭐 사기치는 거야 뭐야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그런데 어차피 있거든요. 공매도를 하면은 밑에 또 사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다 보니까 네. 주가가 만약 공매도 없으면 주가 는 계속 올라가죠. 오.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변수가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지금 공매도 부분이 말이 많지만 공매도가 다시 또 폐지가 된다면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더 안 할 수도 있어요. 매력도를 더 잃어버리는 거죠. 네. 공매도까지 없어버리면. 네. 지금 그나마 우리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도 들어오는 이유는 공매도 때문에 들어오는 건데 공매도까지 없어버리면은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야 외부에서 조금 유입이 그렇죠.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저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이 두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바로 소카와 대성하이텍 상장이 되는 날이죠. 일단 소카는 많은 분들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쉐어링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대성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저희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렇죠. 분류를 하면 될까요? 최근에 또 핫한 섹터가 시장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기대가 조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전망 보고 계세요? 이 소카 관련이 오늘 상장을 하잖아요. 음. 근데 소카 관련 예전에 캠시스도 있었습니다. 네. 이 캠시스도 소카 관련이었는데 음. 이 소카가 상장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소카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 우리가 좀 빌려 타고 네. 약간 이런 쪽에 좀 주된 사업을 두는데 지금 소카 측에서 또 하는 사업이 배터리 사업도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소카 사업이 지금 어떤 걸 한다는 것을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대성하이텍도 소카 관련으로 엮여 있고 네. 소카도 오늘 상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개별 종목 장세가 확대가 될 때는 오히려 소카 관련주가 강세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그렇죠. 네, 강세가 그- 나올 수는 있죠. IPO 할 때는 이제 예상가에 못 미쳐가지고 가격이 좀 떨어졌었잖아요. 네네,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 붙이는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해주시고 있는 그렇죠. 부분. 왜냐하면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따라 붙다가 오히려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정말로 내가 접근을 잘해가지고 네.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본다면 모르겠는데 네. 오히려 지금 중장기적으로 만약 소카를 본다면은 지금은 투자할 시기가 아닌 거죠. 지금은 여타. 왜냐하면 지금 소카 관련도 그렇지만 네. 지금 가스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소카 관련주들은 무거울 수가 있어요. 소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일전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공모주에 참여를 해서 공모를 네. 받았다면은 보호예속 물량이 이제 있겠죠. 네. 그렇죠. 이제 보호예속 물량 기간 동안 어차피 팔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지분이 있으신 이제 분들은. 그거 끝나면 그렇죠. 끝나면 예전에 우수수. 엔솔이 보호예속 물량이 끝났는데 그때 좀 내려갔잖아요. 많이. 와장창.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좀 관점으로 볼 때는 네. 올라갈 수는 있겠죠. 예. 올라갈 수는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소카 관련주로 좀 투자로 단기 트레이딩 제외하고는 네. 접근하기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올라간다고 따라 붙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자,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들 이제 강조를 해주시는 공부를 해서 그 기업을 매수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최진욱 전문가님과 지금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볼 텐데요. 종목 상담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샵 3989번 알고 계시죠?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 4분 남았는데 예상지수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코스피는 0.8%, 코스닥 1% 정도. 오늘도 좀 빠진 채로 출발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때 미증시가 조금 많이 내려오기도 했었고 일단 이번 주도 조금 이렇게 내려가거나 아니면 횡보하는 장이 좀 이어질까요? 일단은 이번 주 저희 시간으로 주말에 네. 미팅홀이 그 잭슨홀이 있잖아요. 아, 네. 잭슨홀 미팅이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 연준이 매파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또 우려가 나온 게 지금 다시 또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좀 내려줄 수는 있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박스권은 이미 잡아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통위 같은 경우도 지금 베이비 스텝 관련해서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이상의 좀 금리 가파른 인상은 또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느 정도 좀 하락은 할 수 있지만 큰 틀로 본다면 지금 박스권 안에 갇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스 안에서는 위아래 변동폭을 크게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박스 아래 레인지를 깨고 내려가냐 아니면 박스를 지켜주고 상방으로 다시 올려주냐. 그게 제일 궁금하죠. 그렇죠.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텐데 이제 그거는 이번에 이제 FOMC까지 좀 지켜봐야죠. 9월. 9월까지는 그렇죠. 이제 거기까지는 좀 봐야 방향성이 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선 이제 이번 주에는 잭슨홀 미팅 네. 그리고 이제 금통위 이 금리 인상 네. 부분 여기까지는 조금 지켜보고 나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항상 제가 이제 뭐 나올 때마다 강조를 하는 게 네. 밸류상 저평가 기업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무조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지금 사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네. 이번 주도 이어지고 왜냐면은 있어요. 저희 저가 코로나 매수 맨 처음 터졌을 때 그때 시장 거의 뭐 저는 망하다시피 떨어진다고 봤거든요. 저는 시장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떨어질 때. 근데 네. 불과 몇 달 안 돼가지고 살아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9만 전자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또 다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저도 인플레가 이렇게까지 오래 갈지 예상을 못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우리가 상황을 봤을 때 네. 오히려 지금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지금 조금씩 뛰어들자. 모아가면서 그렇죠. 어.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다만 입이 테마성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밸류상으로 봤을 때 기술주들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어차피 기술주가 올라서야 시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같이 박앤세일 기간 때는 저는 조금씩 모아가는 관점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겁먹을 게 아니라 박앤세일 하고 있어요. 저희 80%, 90% 하면 사실 사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과 종목 고민 상담 이제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먼저 들어와 있는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BNC. 매수가 2만 원, 비중은 20%고요. 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한 기대감에 샀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의료 장비 관련된 기업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매수가 2만 원이면 아마 올 초쯤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런데 현재가가 1,350원입니다.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죠. 진짜 저 같으면 밤마다 이불 뒤집어 쓰고 울 것 같은데 자, 전문가님 우리 한국 BNC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이제 일단 제가 저번 주 렙치노무스도 얘기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진단 키트. 렙치노무스가 네. 그날 딱 오후에 상하가 근처까지 갔거든요. 어머, 저 네. 봤어요. 네.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같이 네.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사이클이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 BNC가 네. 지금 앞전에 봤을 때 6만 7천 원 신고가 찍었을 때 네, 네. 이때 뭘로 갔었나요? 기대감에 갔어요. 그 안트로키노놀. 그러니까 이 한국 BNC 기업 자체는 필러나 보톡스 하는 기업입니다. 이쪽에 네. 판매를 하는 기업이고 미용 의료기기 네. 이쪽인데 그쪽에 매출이 좀 잘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안트로키노놀 치료제에 합류를 한 거죠. 그때 골든 바이오텍이나 대만에.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이제 한 달 하는 기대감에 67,200원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진 거는 그 이후에 뭔가 안 나왔거든요. 네. 지금은 거의 그냥 일자로 계속 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주들이 무서운 게 이런 겁니다. 어. 그러니까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올랐다가 그 기대감의 연속성이 되지가 않으면은 네. 빠지는 거는 정말 빨리 빠지거든요. 빠지는 급락할 정도로 많이 빠지니까 네. 거의 하한가 쳐버리잖아요. 네네. 바이오들은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문제인데 오히려 지금 최근에 좀 보면은 안트로키노놀에 대한 지금 계속적인 이슈가 또 나오고는 있어요. 네.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원래 이 한국 BNC 기업이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네. 유증했을 때가 네. 삼자 배정으로 안 하고 주주 관련으로 해가지고 배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조금 자본금을 확보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에 타격이 많이 크고 근데 자본은 지금 많이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많이 유보율을 많이 확보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 코로나에 대한 마지막 승부수를 건 거예요. 한국 BNC는. 네. 그런데 지금 이슈만 보면은 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봤을 때는 6,200원 레인지 마지막 진짜 지지라인이라고 잡고 네.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고 네. 오히려 지금은 14,800원까지 올라왔을 때 14,800원, 여기를 네. 지지를 만약에 해준다면은 네. 여기서 지금 비중이 높지가 않으니까 한 번에 더 20%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20% 평단은 정도? 네. 확 내려올 것이고 네. 그럼 충분하게 지금 매수가가 2만 원인데 네. 2만 원까지 충분하게 넘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32,000원 레인지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 안에 지금 박스가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가가 높은 편은 아니니까 오히려 추가 매수만 좀 잘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좀 수익권으로 좀 탈출을 하시는 게 네.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반토막의 눈물을 흘린 시간이 조금 기셨겠지만 우리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안트로키노놀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 아직 살아있다. 왜냐면은 사실 그래요. 올 초에 이제 들어가실 때는 그때는 저희 모두가 이제 코로나 끝인가? 그렇죠. 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아직도 10만 명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은 충분히 살아있고 그리고 32,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고 한 14,800원 정도 지지되면은 그때 비중이 작으시니까 한 20% 정도 또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가 조정을 하시는 방법으로 이제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다고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만도를 매수가 6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그 다음에 비중은 3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된 기업인데요. 이분도 지금 만도가 53,000원 선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6만 원이면
마찬가지로 한 올해 1월쯤에 들어가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현대차, 기아 다시 조금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으면서 연결해서 기대감이 조금 들 것 같은데 만도도 우리 매수가 6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만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이쪽을 지금 사업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만도가 지금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 90년대 초반에 이 스티어링 사업을 먼저 뛰어들었어요, 만도가. 아,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안 할 때, 국내에서 자동차 부품 기업이 아무것도 안 할 때 만도가 먼저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만도가 들어가서 그걸 성공을 해버렸어요. 전통이 있는 네, 기업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스티어링 관련해서는 전통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출도 많이 올랐어요. 스티어링이 좀 많이 판매가 되면서. 네. 그러니까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을 처음으로 만도가 지금 또 개발을 했고,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차피 현대나 기아 그리고 주요 부품사들에 대한 좀 제공 이런 네. 걸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출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구간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상단에 지금 돌파 저항 라인을 지금 뚫어줬거든요. 네. 네, 돌파 라인을 뚫어줬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좀 하락을 한다고 해서 좀 겁먹을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도 만약에 53,500원대 라인대 네. 지금 주가 라인이죠. 네네, 지금 맞아요. 주가인데 여기를 만약에 지금 며칠간 계속 지켜준다 하면은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 들어가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릴 것 같은데 지금 비중이 30%시니까 네, 네. 15, 15에서 총 2번 들어가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주식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15% 한 번 더 들어가신 다음에 추후에 한 54,400원대만 이탈 안 하면 됩니다. 만도는 단기적으로. 54,400원 선. 54,400원 선만 이탈 안 하면은 66,000원까지도 저는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오. 그러면 충분하게 이제 매수가도 6만 원대니까 또 추가 매수 진행하시면은 평단은 밑으로 또 조정이 될 것이고 네. 그럼 충분하게 또 수익권으로 저는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우리 만도 굉장히 전통이 있는 탄탄한 기업이고요. 또 뭐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GM 포드 이런 곳까지 다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의 상승 여력 좋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수가 6만 원에 오늘 지금 53,500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 선을 조금 지켜보시다가 며칠 동안 이 선을 계속 지키고 있으면은 15% 두 번 정도 나눠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54,4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66,000원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평단가 조절을 하셔서 더 크게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만도 이제 53,500원 선 저희 지켜가기를 저도 같이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성우 하이텍입니다. 매수가가 6,000원에 비중은 20%를 들어가셨고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된 업체예요. 우리 성우 하이텍. 자, 지금 현재가 5,050원 선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근은 아닌 것 같고 이분도 한 올해 초쯤에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네요. 네.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 성우이텍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까? 6,000원 선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일단 성우하기도 아까 만도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게 또 자동차 부품 회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럼요. 이쪽에 매출향 70% 이상이 좀 현대기아로 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유럽 쪽으로는 아직까지 네. 매출이 좀 안 나오는데 중국 쪽으로 또 매출 의존도가 높거든요. 네. 네, 현대기아랑 중국 쪽에 좀 의존도가 높은데 이 성우하이텍이 최근에 급등했던 이유가 현대 관련해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는 좀, 따라왔나요? 그렇죠. 네. 현대 따라서 같이 갈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가 움직여야 현대가 어떤 재료가 나와야만이 성우하이텍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지금 기관 같은 경우가 아직 물량 나간 모습은 없거든요. 기관 어.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외국인이 어느 정도 나갔다고 해도 지금 외국인이 그 앞전에 이미 많이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나가고 최근에 좀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거래량 급등했을 때가 7월 25일자 이때가 아마 현대가 잠정 실적이 아마 크게 네네. 찍었을 그때 당시일 네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성화혜택이 크게 급등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는 4,900원만 이탈 안 하면 됩니다. 성화혜택은. 네. 그러니까 4,900원은 이탈 안 할 가능성도 높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그 부분대를 좀 지켜보시고 4,900원대에서 반등 나오는 초점 보여지면은
거기서 지금 비중도 20%밖에 안 되시니까 네. 거기서 한 번 더 추가 매수 진행하시면은 평당 좀 많이 내려오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6,300원대까지도 2차 목표가 잡으시고 네. 5,500원 매물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돌파를 해주냐 안 해주냐가 좀 관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 돌파를 해주면은 네, 6,300원까지도 열려 있으니까 네. 오히려 지금 매도로 뭐 물량을 나가는 생각보다는 네. 오히려 4,900원대 레인지 지켜주는지 체크하시고 네. 그 부분에 좀 추가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우리 성화이텍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인데요. 이 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유럽보다 조금 중국 시장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지금도 뭐 현대차 관련해서 충분히 모멘텀이 충분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4,900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6,3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성화이텍 지금 추가 매수 조금씩 하시면서 꾸준히 보유하셔서 수익 보고 탈출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받아보기로 하고요.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 내일도 만나볼 텐데요. 내일도 이어지는 종목 상담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내일 또 마저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장하고 10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지수가 양지수 둘 다 1%대 빠지면서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닥이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처럼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낙폭이 깊은 상황입니다. 일단 뭐 이번 주 이렇게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아까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오늘 이제 상장됐던 소카랑 대성하이텍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소카 같은 경우에 1% 정도 빠진 채로 공모가가 28,000원이었는데 지금 한 27,600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근데 더 주목해봐야 될 게 이제 대성하이텍이죠. 지금 12%대 올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공모가 9,000원이었는데 14,600원 선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확실히 이제 소카는 조금 단기적인 모멘텀이고 대성하이텍은 장기적인 모멘텀이 있다.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소카 같은 경우는 신사업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지금 대금 자체가 좀 크지가 않잖아요. 시장 자체가. 네. 그러면 소카 같은 경우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물량 자체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소카 관련해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건 대성 하이텍이거든요. 왜냐하면 물량 부담이 소카보다는 적기 때문에 네. 오히려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대성 하이텍이 조금 더 시원할 수는 있죠. 근데 지금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는 네. 소카 관련으로는 엮여 있지만 네네. 오히려 대성 하이텍이 지금 소카 관련 말고도 자동차 쪽으로 또 많이 열려 있고 또 배터리 쪽으로도 지금 엮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모멘텀 자체는 좀 기술주 이 면목을 좀 띄고 있어가지고 네. 오늘 지금 어떻게 이제 장이 이렇게 가다가 또 마감을 할지 뭐 또 상한가를 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금 이제 캔들로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딱 보면은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지금은 이제 안 돼요. 분석이 안 되죠. 지금은 결국에 안 돼요. 기업에 대한 밸류나 모멘텀을 봐야 되는데 아직 뭐 지표상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맞아요.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단타쟁이들이죠. 네. 공모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죠. 계속 가지고 가시는 저는 거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더 가져가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대성하게 그냥 딱 하나의 기업만 봤을 때는 네. 좀 가져갈 만하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 상장을 할 때나 코스피 상장할 때나 네. 지금 기업이 상장할 때 좀 많이 뭐 까다로워졌어요. 예전에는 맞아요. 좀 코스피는 어느 정도 좀 조건이 있다고 하지만 코스닥은 조건이 코스피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좀 들어가지고 매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도 다시 조건이 좀 많이 까다로워지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을 뚫고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대성하이텍이. 네. 그래서 지금 부분에 봤을 때는 네. 오히려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좀 형성이 되어 있다. 다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때는 네. 한 번에 오버행 물량이 나와버리게 되면은 위쪽에서 물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네. 지금은 진짜 내가 단기적으로 1분봉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대응하는 게 아니라면은 네. 조금은 관망 추세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당연히 대성하이텍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위험할 것 같고요. 이제 보유 공모주 만약에 내가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길게 가져가시고 저는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소카도 공모주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은 보호에서 풀리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카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한 신사업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신사업이 배터리 어떻게 관련.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지금 보게 되면 성장주들이 네. 결국에 성장주라는
예시 자체가 이 기업이 계속 성장할 거 예상을 한다고 해서 성장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나 뭐 LG나 뭐 이렇게 보면 LG도 엄청 빠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성장주인데 왜 빠져? 네, 그렇죠.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성장주들의 최고의 단점이 뭐냐면은 네. 신사업이에요. 아, 그러니까 단점이, 이미 그렇죠. 네이버나 이런 거 보면은 이미 하는 사업은 다 알잖아요. 네네. 삼성전자도 이미 알고 있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네이버가 뭐 자동차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이렇게 그렇죠. 되네. 예, 약간 머지않은 약간 그런 신사업 들어설 때 오히려 주가가 크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성장주들은 지금 봤을 때 물론 좋긴 하지만 이미 예상을 했던 성장주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김치만 먹는다면 콩나물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콩나물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아, 신사업이. 그걸 조금 우리가 속하는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소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약에 공모주를 받아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하시면은 일단 소카가 이제 새로 하려는 신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지켜보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오늘의 박스 밀키트 주 재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 깔끔한 투자 전략 저희 공부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의 박스 밀키트 메인 핵심 재료를 담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오늘 재료 어떤 싱싱한 재료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재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섹터를 부르는 데 있어가지고 좀 많이 까다롭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한 시장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천연가스 관련주들을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사이클이 또 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GSE나 대성에너지 부분은 두 개의 기업, 이게 종목 자체로 봤을 때는 같이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대성에너지나 GSE 같은 경우. 근데 다만 대성에너지가 지금 외인들의 조금 관심이 좀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올해 천연가스 관련해서는 지금 가스 대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겨울까지 난방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전에 가스 이 대란 같은 게 없는 상황에서 겨울에 난방 수요는 당연히 증가를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도 같이 겹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크게 가스 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국내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천연가스 관련주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켄타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변이 바이러스 또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두창도 끝나지가 않은 상황이고 쉽게 말해서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게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진단키트 쪽의 모멘텀도 꾸준하게 살아있다. 근데 다만 지금 오래 쉬었으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랩지노미스나 휴마시스 같은 경우 자리도 지금 좋거든요. 자리도 좋기 때문에 한 번 더 또 시세가 도는 그런 사이클이 돌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진단키트랑 천연가스 관련주 조금 중심으로 해서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 오늘의 박스 밀키트 주재료는 첫 번째 천연가스 관련주, 두 번째 진단키트 관련주였습니다. 천연가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름이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죠. 아침 저녁으로는 막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다가올 겨울에 대비해서 뭐 최근에 뭐 굉장히 좋았었던 대성에너지, GSE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진단키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코로나 관련해서 하루에 한 10만 명 정도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도 아직 이슈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랩지노믹스나 휴마시스 같은 우리 진단키트 관련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저희 랩지노믹스 관련해서 종목 상담을 했었는데 최진욱 전문가님 그때도 굉장히 극찬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날 오후에 또 상한가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자, 이렇게 최진욱 전문가님께 투자 전략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 지금 많으실 텐데요. 자, 저희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겠습니다.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갖다 대시면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최진욱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 투자 전략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아침에도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볼 예정입니다. 샵 3989번, 샵 3989번 유료로 100원 내고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종목 상담 하실 때 뭐 100원 큰 돈 아니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종목 상담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